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요즘에 실적 시즌이어서 제가 또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바쁘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가 요즘에 계속 있죠.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차분하게,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차분하게, 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감정의 동물이니까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차분하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컨퍼런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정신없어요. 관세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관세를 한번 타임라인별로 간단히 정리했어요. 제 생각은 최대한 한번 배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트럼프나 뭐 미국의 미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제가 뭐 거기에 뭐 한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랑 친분도 1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 그 다음에 저는 아무튼 2018년도에 이때 이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대통령이 그때 되고서 1기 때 18년도에 관세 부과했을 때 그때 제가 그때 운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잠깐 통해서 지금의 어떤 흐름을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뭐 10분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자, 관세 타임라인. 이건 그냥 팩트 정리한 거예요. 팩트. 자, 팩트 정리. 자,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46개 행정명령을 서명하죠. 정말 정신없이 그때 서명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때 이제 이미 예고했어요. 2월 4일부터 멕시코는 뭐죠? 멕시코 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실제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동안 시장이 왜 이렇게 약간 안일했냐면 실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때 이제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은 거고요. 네, 2월 3일 날 전격적으로 관세를 한 달 유예합니다. 내부적으로 미국의 여론도 좋지 않았고 캐나다의 어떤 여론이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농구 NBA 할 때도 캐나다 토론토잖아요. 토론토에서 야유가 나왔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 국가가 나왔을 때 멕시코 1만 명의 국가 방위군 배치하고 캐나다한테도 뭐 비슷한 어떤 요구를 하면서 일단 멕시코 캐나다가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유예를 받았고요. 2월 4일 날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부과했죠. 어제. 그래서 중국은 같이 냈죠. 보고 관세라고 하죠. 미국산 에너지에 10에서 15% 관세를 부과 예고했습니다. 이거는 2월 10일 날부터 발효가 됩니다. 트럼프는 그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한테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복원한다. 1단계 무역 합의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한테 얘기하는 스탠스가 굉장히 낮은 정도의 레벨이고요. 자, 팩트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하도 정신없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뭐가 뭔지 정신이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많이 기르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자, 향후 예상 일정은 자 3월 4일 날 드디어 한 달이 지나니까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 부과 한 달에 유예 시한이 도래하죠. 이때까지 어떻게 뉴스플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하기로 한 이행 조건이 잘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한 달 유예 기간이 끝나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4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월이나 3월 중에 EU에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시장 예상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제가 이제 언론을 취합한 결과 이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EU에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2분기 중에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보편 관세 대상은 유럽, 한국, 일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EU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EU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EU에 요구했을 때 이때도 한번 우리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일단 알고 맞는 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유럽은 국방비도 없는데 예산도
지금 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합니다. GDP 대비 5%로. 지금 3% 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폴란드가 3% 근접하고 있고 대부분 1에서 2%죠. 굉장히 많이 GDP를 올리라고,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의 방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수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의 방산 회사들 주가 다 신고가 좀 넘어갔고 어제 조선주도 올랐고 오늘은 좀 조정받았죠. 자,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관세가 한국한테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미국 수입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요. 한국이 7입니다. 7이면 괜찮네. 지금 멕시코가 1위 15%, 그 다음에 중국이 13%, 2등이고요. 캐나다가 12.6% 3등, 그 다음에 독일 5%,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순이에요. 그래서 7위 정도면은 우리가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요 13개 산업을만 놓고 보면 미국의 수입 중에 한국 점유율이 10% 넘어요. 그래서 5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관세에 굉장히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현재 관세율 평균 한번 볼까요? 미국의 관세율 평균은요.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한국한테는 FTA도 체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거의 제로입니다. 여기서 10%를 부과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일부 산업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24%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3%, 베트남 3%, 일본도 2.7%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한국은 제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로인 나라부터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지,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요 차트는 뭐냐면, KB증권을 갖고 온 차트인데, 미국의 평균 수입 가격 대비 한국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1 언더잇으로 미국의 수입 가격,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가격과 한국에서 수입한 가격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 이하면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높은 섹터 있잖아요. 뭐 정밀기계, 화학,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배다. 그러면 한국의 수입 가격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것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린다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거죠. 네. 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부과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고무 같은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관세를 조금만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관세에 좀 더 예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자, 관세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은 뭡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관세는 협상의 도구야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낙관적으로.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주식하기에 좋고 좀 더 시장이 수월하게 가겠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걱정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료여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빨간 글씨만 좀 볼게요. 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차이나 중국한테 관세를 2월 4일 날 부과하기로 했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상이 된다. 앞으로도 중국의 관세를 계속 올리는 거, 계속 올릴 수 있다. 계속 지속된다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10%에서 끝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에는 뭐 오일가스, 그다음에 뭐 메탈, 그다음에 뭐 의약,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필수 광물들이 거의 이게 뭐 600억 빌리언까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편관세가 글로벌 오토, 자동차, 그다음에 이 보편관세가 자동차 이후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유니버셜 테라피가 보편관세예요. 그래서 보편관세가 부과됐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관세 1bp를 올릴수록 PC가 0.1% 올라간다는 거고요. 최근에 관세가 이렇게 5bp 이상 올라갔을 때 PC가 0.5bp 올라간다는 거고, 이거는 올해 연말에 2.6%까지 PC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페드가 원하는 PC 레벨은 2%죠. 2%. 네, 2%.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인데 여기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관세 부과가. 그래서 이 관세 부과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약간 경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관세 얘기는 이렇게 간단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거 삼양식품 다시 정리하겠지만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4,800억, 영업이익 870억으로 컨센이 4,400억인데 컨센 대비 거의 10% 이상 잘 나왔고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850억인데 87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주가가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못 봤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에는 좋은 흐름이던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4분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라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매달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매출액이 좋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보다 훨씬 비용적인 그 믹스적인 관점에서 ASP가 좋았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4분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들이 많아서 과연 850억을 맞출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870억으로 아주 깔끔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최근에 이제 거의 전고점 갔다가 80만 원 넘어갔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다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5월 말에 이제 밀양 2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보통 이제 밀양 1공장 때도 그랬지만 보통 이런 공장들을 처음에 램프업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매출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좀 작동할 수 있다. 이건 노이즈죠. 이거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하면 저는 수요가 탄탄한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 물론 주가는 잠깐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가가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가 있어서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매운 음식의 선호 트렌드가 글로벌리 확산된다는 겁니다. 글로벌리 확산된다는 건데요.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운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매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는 게 80%. 네, 80%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고추가 함유된 제품을 더 혁신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63%,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긴다 56%, 중간 맵기 이상의 음식을 즐긴다는 게 81%.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권, 그다음에 서구권의 그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전보다 음식을 더 맵게 먹는다가 65%. 네, 전체적으로 매운 음식의 선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수혜가 이제 삼양식품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실적 시즌이어서 약간 영상의 업로드 횟수가 좀 줄었는데 다시 또 언제나 여러분들께 꼭 공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항상 타임리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날씨가 매우 추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